이제 미래는 너희들의 시대가 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약자가 아닌 게 아니지 않나요? 니체는 이 양심이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형성됐는지를 파보니까 그 의도가 귀족과 노예의 대립이라는 가치 평가의 대립이 네. 로마인과 유대인이라는 가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의 가치 평가가 역사적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강자가, 즉 기족적인 가치가 결코 승리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약자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자가 아닌 게 아니지 않나요? 자, 우선 로마인과 유대인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책을 니체는 정말 논문 형식으로 썼고요. 네. 자신의 어떤 그런 가설이죠. 네. 귀족의 정신, 노예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이제 가설인데, 네. 그런 정신이 정말 있느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논쟁적인 거예요. 근데 일단 니체는 그런 자신의 가설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로마인과 유대인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로마의,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이지만, 니체는 그걸 이제 한 통속으로 보는 거죠, 결국에. 네. 결국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로마에 채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은 결국 노예 정신인데, 네. 그러니까 사람을 선함과 악함으로 보는 평가하는 도덕을 노예의 정신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귀족의 정신을 가진 사람보다 노예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수적으로 훨씬 항상 많아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니체도 독수리와 양떼를 비교를 했듯이 그렇죠. 수적으로 보면 밀리죠. 밀려요. 자, 왜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관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묵묵히 사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위험 요소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살아. 좋은 게 좋은 좋은 거지. 게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 수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 싸우면 약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제 니체는 바로 그 점에서 뭘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냐면, 짜르투스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책을 통해서 어떤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너희들이 사실은 강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약자다. 내가 폭로하겠다. 너희 착각하고 있다. 정말 가치의 역전이네요. 역전이에요. 폭로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괴팍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이 삶을 힘들게 살아왔던 너희들이 사실은 강자다. 이제 미래는 너희들의 시대가 될 거야. 라는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니체가 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이래왔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힘내라. 모이자.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적인 가치를 뚫고 네. 로마의 가치가 부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걸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네.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이게 다 와르르 무너졌다가 네. 또다시 한번 귀족 정신이 부활하는 것을 나폴레옹을 통해서 네. 니체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니체가 역사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의 로마인들은 항상 이제 진취적이고, 네. 투쟁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아주 이제 귀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패배를 하면 패배를 인정하고, 네. 이러면서 아주 이런 강인한 사람의 모습을, 정신의 모습을 갖고 살았는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 내부로 파고들면서 네. 동정이 퍼지고, 연민의 정신이 퍼지고, 죄와 천국과 지옥과 같은, 심판과 같은 이런 세계관들이 퍼지면서, 네. 노예의 정신이 퍼져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르네상스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나폴레옹에서 바로 니체가 이 귀족의 정신이 드러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나폴레옹이 이 낡고 낡은 이 전통,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차없이 파괴해버렸고, 자, 이것은 이제 세 가지의 변형이죠. 드라이피어 반툴룽엔, 짜르투스가 말했다해서 말하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낙타의 모습, 묵묵하게 관습을 жил머지고, 아, 이게 내 삶이야. 나는 전통을 나는 지켜야만 해라고 하는 낙타의 삶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으로 그 강한 앞발톱과 이빨로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갖다 파괴해버렸거든요. 그 자체가 니체가 봤을 때는 강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폴레옹에게서 그 모습을 봤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창조자, 파괴자.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파괴가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파괴가 돼야지 새로운 걸 새로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니체는 이제 망각이라는 능력을 일종의 능동적인, 적극적인 저지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저지 장치가 파손되거나 기능이 멈춘 인간을 소화불량에 걸린 인간이다. 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현대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이 망각이 결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유력한 뭐 정치인이나 유명한 인사들이 어허. 자기 행적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아. 나는 망각했다. 네, 까먹었다. 그렇죠.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강자의 향기를 느낄 수는 없거든요. 네.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일단 우선 니체의 망각을 중시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니체가 보기에 귀족 정신,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망각,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어로 vergessen, 잊어버리다. 네. vergessen 하여튼 망각.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것을 자기가 창조해 나가려고 함에 있어서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 혹은 자신의 어떤 과거사에 얽매여 버리면 그게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각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소화가 잘 되는 것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네. 소화가 잘 돼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잊어버릴 건 잘 잊어버리고 정신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관습과 전통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기 위해서 지졌잖아요. 먼저 막 지지기도 하고, 뭐 채찍 때리기도 하고, 뭐 또 부모님한테 또 훈육을 또 어릴 때부터 네.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훈육을 받고 그런 게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너 이거 어기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이거 어기면 나쁜 선하지 못한 사람 된다. 네. 이제 이게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지 못하게 한다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이제 우리 뭐 텔레비전에서 TV나 방송에 많이 나오듯이 유명한 사람이 네. 실수나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렇게 이제 이런 건 뭐냐 강자로 보기 싫어요.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사이비 망각이죠. 아하. 이 사이비 망각 똑같은 망각인데 이 후자 쪽은 자기 변명, 자기 회피를 하기 위한 변명으로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이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망각인데 네. 사이비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짜다. 이제 양심에 대해서도 니체는 독특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인간이 사회와 평화의 방벽 앞에서 갇혀 있음을 깨달았을 때 공격성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를 향해서 생겨난 산물이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니체는 요거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양심이 인간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보았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측면을 보았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부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 되게 양심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죠? 정상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다라든지. 예, 예.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 우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좋을 양자 쓰잖아요. 근데 이제 니체가 보는 거는 이제 뭐냐면 착한 사람, 속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타입의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보학적으로 근원을 파보자는 파보자 얘기죠. 이거예요.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예전에 뭐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그죠? 그렇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불로 뭐, 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예. 보라 이겁니다. 응? 그러니까 전통과 관습을 위배한 사람들이 어떤 벌을 당하는지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네. 이 기억을 통해서 내면에 다시 말해서 외부로 향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야성미라고 할까요? 네. 니체가 제가 강조하는 야성미, 끌어오르는 어떤 이런 야성미, 자기를 새롭게 창조해내고 네. 극복해내는 이런 힘, 이런 힘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내면으로 들어오고 무서우니까 네. 내면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양심에 뭐뭐 한다? 양심에 어. 걸린다? 걸린다 또 털난다? 뭐? 찔린다. 찔린다. 찔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 뭐야?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부로 향해야만 하는 이 야성의 힘이 폭력적인. 내부로 들어오니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학대하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되뇌임을 내면에서 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수도사 중에서 네. 이렇게 이제 뭐 옷을 벗고 자기 채찍질을 막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게 이제 어떤 형상화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채찍질을 자기한테 하잖아요. 잔인함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욕구나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고. 이게 양심의 정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니체는 이 양심이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형성됐는지를 파보니까 그 의도가 불순하더라. 좋지 않더라. 좋지 않더라. 네.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밖으로 분출되어야 했던 야성의 정신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했을 때 네. 이제 부수적으로 이 인간의 내부적인 공간이 커지었다라는 거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내면의 공간이 커진다는 거.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사실 유명해진 이유는 그 온베부사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 신경증이라든지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치료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이 무의식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니체가 지금 말한 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자, 보시면. 네, 맞아요. 자, 밖으로 뻗어야만 하는 이 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프로이트도 그렇지만 니체도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좋은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안 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분출이 되어 나와. 있죠. 어떤 식으로 삐져나와요. 네. 삐져나오는데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성욕망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적 욕망. 네. 성적 욕망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삐져나와. 삐져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이 삐져나온다는 거죠. 네네. 삐져나온 것이 바로 신경증, 신경증, 뭐 히스테리, 히스테리, 그다음에 그 유명한 꿈, 그다음에 말실수. 꿈과 말실수를 통해서 매개체를 해서 잠자코 있었던 성욕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제 프로이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제 프로이트 작품 중에 문명 속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네. 니체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 프로이트는 니체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질 않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니체 영향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일단 유사성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렇죠. 고품격 철학 방송 니체 설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